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HLB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살려고 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자, 이거 살짝 헷갈립니다, 여러분. 10만 원대 근처에 왔죠.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요, 불발되고 급락한 다음에 여기서, 그죠? 2달 정도 기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살짝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자,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자, 내리누르는 세력은 누구고 받치는 세력은 누구였으며 추가 하락하지 않게. 자, 땡겼는데 여기서 왜 걸렸느냐. 이런 점들 모두 궁금하시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받치는 세력이 있었고요. 내리누르는 세력이 있었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HLB. 차트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6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죠.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4만 원, 12만 원, 4만 원대, 9만 원대.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HLB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전혀 문제 없었고 회사에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FDA 승인 하나였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근데 이 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세력과 돈을 잃는 세력이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계열사가 다 난립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바이오 종목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확연히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섹터예요.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거는 안 나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크죠? 이게 큽니다. 포모라고 아시죠? 따라서 하는 겁니다. Fear of missing out.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Fear. 자, 실패했나 보다. Fear입니다. 공포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줬죠. 바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봉, 월봉 보시면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이미 이거 몇 년 차트입니까? 10년 차트잖아요. 10년 내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출구 전략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신고가다. 자, 급등 급락이 나왔는데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HLB 승인 기대가 다시 나왔습니다. 불발이 됐다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자, HLB 과연 승인 될까요? 박민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 자, 영상 진행하면서 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영상은 모두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 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여러분.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 현재 시간 새벽 5시 반입니다. 이렇게 영상 일찍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격대에 접어들었어요. 대응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물량 털립니다. 물량 뺏길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일찍 업로드할 겁니다. 아침에 영상 일찍 보시고요. 제 영상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라고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HLB. 자, 제약바이오 쪽이나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이 3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승인 될 거라고 보고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간암 신약 승인 되니 안 되니. 자, 미팅하면서 자주 재승인 얘기 나왔는데 박민수가 여러 번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한 달 전에 예측을 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어떤 박민수의 인사이트 뭐 제 자랑은 아닌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합리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요거 좀 재생해 보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 전입니다. FDA에서 DIMO 자, 실사를 한번 해봤는데 임상 자료가 부족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피임상자들이 있어요. 여기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시설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자, 이거 러시아 실패한 리보세라닉 원래 간암 치료제였죠. 면역 항암제 됐습니다.
자, 진양건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BIMO, 그다음에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니야,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 뭐냐면은 자, FDA에서 BIMO, 자, 실사를 한번 해봤는데 임상 자료가 부족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임상자들이 피임상자들이 있어요. 여기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시설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자,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가면요,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화상. 얘네들 지금 잠깐 소강 상태잖아요, 전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퍼실러티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일찌감치 효능에 문제가 생겼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립을 잡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거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항서제약 이 문제, 자, 이 진양건 회장의 이 멘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캄렐리 주막에 대한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은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는 없었어도 승인이 났을 거로 본다. 퍼실러티 문제만 아니었으면 실사 안 해도 무조건 승인 나는 겁니다. 왜? 이미 효능이 증명이 됐잖아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이.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아스코에서도 이미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병역요법,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같이 썼더니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간암이었어요. 이게 간암 치료제. 이게 유방암과 난소암, 대표적인 여성암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부신피질암.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FDA 재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예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FDA에서 7월 2일 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FDA 패스트 트랙이 있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하면은 긴급 승인을 내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가동이 되잖아요. 12월 안에 이거 결론 나면서 승인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어요. 7월 2일 날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 바로 승인 난다는 얘기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거 주목해 주시고요. 승인 단계,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이 24분짜리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퍼실러티 문제,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여기 다시 나오지만 진양건 회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시 따져보면은 이 FDA 직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간다는 겁니다. BIMO 하러.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못 가면 화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데이터 다 나와 있고 환자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자, 항서제약 퍼실러티 시설 문제 있다? 캄넬리 주막 만드는 곳이잖아요.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중국 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유럽 기업이나 한국 기업 이거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닌데 이 진양건 회장 멘트 중에 이거 항서제약 캄넬리 주막 퍼실러티 미비점 없었으면 BIMO 안 해도 승인 났다는 겁니다. 효능이 계속 증명이 됐거든요. 이게 바이오 안보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미국에서. 이때 HLB가 올라옵니다. 왜 올랐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미국인 정보를 이용하냐는 거죠.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이게. IRA 아시죠, 여러분? 내년에 발의되잖아요. 미국에서 북미에서 중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FDA 문제에 미중 갈등이 이게 개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서제약. 그래서 퍼실러티 문제 삼은 거예요.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 안 되니까 올라오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아스코에서 자, 부신 피질암까지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효과가. 이게 효능에 문제 있는 겁니까? 퍼실러티에? 아니죠. 처음에 애초에 간암이었잖아요. 이게 위암.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유방암, 난소암, 이게 부신 피질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캄넬리주막이. 자, 생존 기간도 24개월. 자, 오히려 길어졌어요. 생존 기간이. 허가 목표한다. 그래서 미팅을 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게 또 하나 있죠. 여러분. 폐암 전환 치료 완전 간에.
완전 간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학용어인데 어떤 환자가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상깁니다. 심각하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썼더니 암이 사라졌어요, 이게. 물론 재발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간이었다가 위로 갔다가 그다음에 유방암 갔다가 난소암 갔다가 부신피질암 갔다가 뭡니까?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암, 췌장암 빼곤 거의 다 모든 암에다가 지금 효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캄넬리주막 효능 전혀 문제였고 퍼실러티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승인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스토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PBM 처방 예상 목록 등재됐다.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다. 여기 등재돼야지 혜택도 받고 보험 혜택 받고 판매가 가능해진다.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죠. 옵토마렉스와 서브이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이라 그래서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시판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인만 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HLB 제약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판권도 확보했어요.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바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B 600억도 발행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바 테라페틱스에서 조달 가능한 걸로 보는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600억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회사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유상증자 아니면은 CB입니다. 이걸 택한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CB에는. 전환사채 어디 등장하느냐? 세력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차익 버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게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BW나 EB, 메자닌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 세력은 여기 들어오죠 보통. 이건 서브적인 부분입니다. CB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600억 한번 들어왔고, 그죠? 얼마 전에 330억 또 들어왔습니다.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베팅했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소 이전 얘기 나왔었죠. 자, 이전하는 말이 많은데 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전하려는 거냐. 자, HLB는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이랑 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은 원천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거래소로.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려고. 이번에도 공매도 때문에 난리였어요. 이게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신약 승인 안 된다. 안 되긴 했죠. 악성루머 퍼뜨리면서 물량 폭탄 내놨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한바탕 난리를 쳐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자 일단 쇼커버 중입니다. 수익이 났으니까. 그죠? 근데 7월 1일 미팅이 분기점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 나왔죠. 나중에 얘네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일정 가격대를 넘어가게 되면 숏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그때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가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전인데 이때 급등 나왔죠. 이거 왜 오른지 아십니까? F나기 전인데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빠질 거라고 보고. 근데 뭐 실적이 안 좋다가 주식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얘네들이 안 빠지니까 쇼커버를 시작했습니다. 채워 넣죠. 그러다가 실적이 오픈되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요. 악재가 노출돼 버리니까. 숏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가격 불문하고 산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런 큰 변동성이 HLB도 안 나타난다고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공매도 세력 들어온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이슈 한번 정리하고 그냥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랑 확연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어요. 얘네들은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없습니다. 그냥 추정치만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
그 다음에 임상을 하잖아요. 1상부터 3상까지 가기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도 10%밖에 안 돼요. 상용하려면. 자,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두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임상하려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초기 인풋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는 게. 근데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큰 회사에 넘겨서 성공하잖아요.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게 들어간 건 많은데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이런 과정들이 마무리가 됐고 승인만 남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PBM 등재 마치고 HLB 제약이잖아요. 100%다 먹는 구조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자, 이런 걸 노리고 CB가 들어왔습니다. 600억 한 번, 330억 한 번. 930억입니다.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세력 형리 넘버 2,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발행시장에서.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와 있다. 현재 얘네들이 키를 쥐고 있죠. 자, 공매도하고 지금 쇼커버 중인데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스퀴즈로 대응한다. 에코프로 차트 보여드렸죠. 대응 잘해야 됩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자, 승인 나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세 번째, CB 600억, 330억. 두 번에 걸쳐 발행됐죠. 새로운 세력 넘버 2,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자,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 난리치고 있죠. 얘네들 숏 커버 중입니다. 이게 스퀴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10년 내 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서 매매 대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HLB. 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요. HLB가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일봉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죠. 얘가 정확하게 10만 원대에서 왜 걸렸을까요, 이거? 여러분. 잘 올라가다가. 자, 기간 동향 체크해 보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HLB 기간 동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누가 사고 있습니까, 이거? 불발된 다음에 받친 세력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외국인들을 매매도 많이 해봤는데 외국인 펀드, 외국인 그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 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 저가에 삽니다. 최하단 밑에 걸어요. 두 번째, 살짝 구간을 올립니다. 세 번째, 호가에 그냥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여러분. 주가는 이때부터 오릅니다. 이때는 안 올라요. 이때 사봐야 여러분 못 견딥니다. 바닥이긴 하지만 중간에 팔아버릴 겁니다. 아마. 주식은 2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박 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이거 다 생략했어요. 이걸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얘네 왜 들어왔을까요? 승인이 된다고 본 것도 있고 낙폭이 커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크겠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받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달, 석 달 기간 동안 여기서 내리 누르는 건 공매도고 올린 거는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2단계, 3단계 넘어가려고 그래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왜 내리 누르고 하다가 10만 원이 걸리느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했던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게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뭐가 된다? 숏 커버가 스퀴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일찍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수급상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터졌어요.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가 붙은 겁니다. 이거는요 머니 게임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성공한 거 아니죠. 100%. 한번 흔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매집하고 있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월봉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2019년에 한번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죠? 요렇게 이 기간 동안 근데 얘네들이 매집했습니다. 3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사이에. 기간이 얼마죠? 5년에서 6년입니다. 적은 기간이 아니죠. 몇 배 올랐습니까? 밑에서. 자, 6배에서 7배 러프하게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FTA 승인을 앞둔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수익률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미 뭐죠? 이미 10년 내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 얘네들, 이 친구들 주세력입니다. 주포들. 주포들은요,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죠? 공포로 털거나 아니면 희망으로 텁니다, 여러분.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설명드렸잖아요. 올라가면은 임상이나 승인이 잘 되나 보다.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포모. 내려갈 때는 실패했구나. 피어. 이번에 6개월 사이에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죠? 일봉에서 보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 급등 종목들 당연히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근데 매매해보면 나중에 정산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하는 걸 봤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바이오는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전문가적인 수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쉽지 않은 종목이고 전체 HLB 종목들이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한 리포트가 있다고.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포함된 기술적 분석. 거래소 이전 FTA 승인 대응 전략. 올해 제약바이오 이슈 분석. 그다음에 예상 수익률 탑5 종목. 다 중요한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다음에 FTA 승인 대응 전략. 탑5 급등 예상 종목.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저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HLBR. 배너에 있는 번호로 HLB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 이거 하나 있으시면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HLB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커지면서 대응이 없죠. 대응할 수가 없죠. 이거.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제가 인원도 HLB 때문에 전체 계열사 때문에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입장 인원.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요.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는 방입니다. 자,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 문자 주시고요. 인원도 6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자,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집주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은 여기서 많이 나죠. 자, 어떤 종목들이 나가느냐? HLB도 제가 신원 드렸습니다. 3번 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 11월 달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2월 초부터. 그죠?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3만 원 시절이 있었죠, HLB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에 엄청 오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승인이 될 것 같다, FTA. 너무 많이 오르죠. 자, 과하다 싶어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온 것 같아서 12만 원의 전량 매도. 3월 26일. 넉 달 만에 4배. 상당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 승인이 불발되고 급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낙폭도 큰 것도 있지만 어떤 신호를 체크하고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5월 23일이죠. 5만 원. 낙폭가대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자, 현재 더블 정도 났죠. 왜 매수했을까 이거? 자, 매매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 헤지펀드가 들어온 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이거 시그널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베팅했습니다. 5만 원에 매수했고요. 자, 최근에 매매한 종목 중에 하나 LS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AI 전력기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3월 초에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지죠.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LS 산전.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거 22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직 보유 중이고요. 매도 안 했습니다. 자, 매집주 방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010 3158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신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애매한 구간인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10만 원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응 전략을 확실히 세워 놓으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죠. HLB R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매집주 방이죠. 중장기 종목 나갑니다. 신규 종목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미리 대응 전략 짜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 315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중요하고 특히 3번에 FD 승인 관련 대응 전략 모든 시나리오가 짜져 있고요.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 그랬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고 무료입니다. 인원도 제가 600으로 늘렸다 그랬죠. 무료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HLB 같은 대장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었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HLB 자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 수급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급이 중요해졌어요. 이슈보다.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누르고 있는 반면에 자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한바탕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머니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최하단 가격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에 앉으시면은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경험 있죠? 그다음에 1번 누르시면 매집주 방에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방 모두 입장하시고 필요한 자료 받으셔서 제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HLB 승인 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암에도 적용되고 생존 기간 길어지고 공장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했고 그래서 재승인 얘기가 나왔고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되면은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 있었죠? 12월 안에 승부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